믿을 수 없는 사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은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시베리아 호랑이 한 마리가 동물원을 탈출해 도심 한복판을 누볐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헬기까지 동원된 6시간의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죠. 첨단 장비와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실패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리의 작은 개가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크기로는 호랑이의 절반도 안 되는 이 작은 영웅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미국인 건축학자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그의 인식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도대체 그날 밤 한옥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진돗개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미국에서 온 건축학자인 저에게 그 사건은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에 온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후 5시쯤 평소처럼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어요. 재난 문자였습니다. 전주동물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탈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호랑이가 탈출한다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연달아 오는 문자들을 보니 현실이었어요. 한옥마을 근처에서 호랑이가 목격됐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차와 소방차가 마을로 몰려들었어요. 확성기로 대피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죠. 한국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긴급한 상황인 건 분명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인 김정순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번역 앱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의외로 차분하셨어요. 오히려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걱정할 것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 할머니 옆에 있던 백두를 봤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털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뭔가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백두는 한국의 진돗개였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중간 크기 개라고 생각했었죠. 미국의 대형견들에 비하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백두의 모습은 달랐어요.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마치 전투 준비를 하는 군인 같았어요. 눈빛도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대응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재난 문자가 온 지 15분도 안 돼서 모든 구조대가 출동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빠른 대응이었어요.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호랑이가 정말 이 근처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할머니는 피난을 가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갈 수도 없고 할머니를 두고 갈 수도 없었어요. 백두가 계속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개의 감각이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걸 그때 실감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갔어요. 밖에서는 헬기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차를 끓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백두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셨죠. 번역 앱으로 들어보니 그런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백두에 대해 더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백두가 15살이라고 하셨어요. 이 한옥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왔다고 했죠. 진돗개는 주인을 평생 지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개가 호랑이를 어떻게 상대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크기만 봐도 비교가 안 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확신에 찬 표정이 인상 깊었어요. 백두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정말 특이한 패턴을 보였거든요. 마당을 천천히 돌면서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정 지점에서 오래 머물렀죠. 마치 영역을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이런 체계적인 행동이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밖에서는 점점 소란스러워졌어요. 경찰들이 확성기로 주민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모든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러 언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한 거였어요. 이런 세심함이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이미 2시간째 수색 중이었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호랑이가 얼마나 교활한 동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고 있는 거였어요. 백두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잠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정말 투철한 경비견 정신이었어요. 할머니가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15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왔다고 했죠. 그래서 천연기념물이 됐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작은 개가 호랑이를 상대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곧 그 답을 알게 될 거였어요. 오후 8시가 되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호랑이는 야행성 동물이라 밤에 더 활발해진다고 했어요. 정말 위험한 시간대가 온 거였어요. 헬기에서 서치라이트로 마을 전체를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터 같은 모습이었어요. 수십 명의 경찰과 소방관들이 수색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소득이 없었어요.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을 입구에서 호랑이 발자국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정말로 한옥마을 안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군대가 출동해요. 강력한 무기로 즉시 해결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끝까지 마취총으로 살려서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호랑이도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이런 인도적인 접근이 놀라웠어요. 백두의 행동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죠. 뭔가 감지한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도 백두의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백두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정말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터득한 신호라고 했죠. 백두를 완전히 신뢰하고 계셨어요. 갑자기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호랑이를 목격한 것 같았어요. 사이렌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정말 긴박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취총 발사음이 몇 번 들렸어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호랑이가 재빨리 도망쳤다는 무선 통신이 들렸어요. 점점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백두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눈에서 강렬한 빛이 났어요. 전투 준비가 완료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백두가 호랑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요. 현대 장비로도 못 찾은 호랑이를 본능으로 감지한 거였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백두를 믿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진돗개는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를 조금 안심시켰어요. 밤 10시가 되자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취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호랑이가 너무 교활하게 숨어 다닌다는 거였어요. 결국 사살 명령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6시간째 수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어요. 첨단 장비와 수십 명의 전문가들도 실패하고 있었어요. 현대 기술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복잡한 한옥마을 구조도 문제였어요. 좁은 골목길과 높은 담장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어요. 헬기도 제대로 수색하기 힘들었어요. 오히려 전통 건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랑이는 정말 영리했어요. 사람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미리 도망갔어요. 어둠을 이용해서 계속 위치를 바꾸고 있었죠. 마치 게릴라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국이었다면 벌써 강력한 무기로 해결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백두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6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경계하고 있었어요. 지치지도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정말 놀라운 정신력이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두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진돗개는 기다릴 줄 안다고 했죠.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현대 무기와 첨단 장비로도 못 잡는 호랑이를 개가 어떻게 상대한다는 거예요. 크기 차이만 봐도 말이 안 됐어요. 호랑이는 백두의 3배는 될 것 같았어요.
무선 통신에서 절망적인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호랑이를 놓쳤다는 보고가 몇 번째였어요. 전문 수색견들도 냄새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마을 전체가 캄캄해졌어요. 호랑이가 전선을 건드린 것 같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백두만이 여전히 차분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야생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손전등을 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백두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백두가 일어났어요. 7시간 동안 한자리에 있던 백두가 처음으로 움직였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백두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의 얌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털이 바짝 서고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났어요. 마치 다른 개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 마당 너머로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호랑이였어요. 정말로 거대했어요. TV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크고 무서워 보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백두 따위가 저 거대한 호랑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한 입에 물려 죽을 게 뻔했어요. 하지만 백두는 전혀 겁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랑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어요. 짖지도 않고 조용히 접근했어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백두가 7시간 동안 기다린 이유를요. 호랑이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어디로 올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게 바로 진돗개의 본능이구나 싶었어요. 150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터득한 능력이었어요. 현대 기술로는 찾지 못한 호랑이를 본능으로 감지한 거였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호랑이도 백두를 발견했어요.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을 했죠.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냈어요. 정말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백두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호랑이와의 거리를 좁혔어요. 마치 계산된 움직임 같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백두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진돗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친다고요. 저는 그때서야 진돗개가 왜 천연기념물인지 이해했어요. 단순히 예쁜 개여서가 아니었어요. 이런 특별한 능력 때문이었던 거예요. 15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현대 기술이 실패한 상황에서 전통의 힘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어요. 헬기도 드론도 적외선 카메라도 못 찾은 호랑이를 백두는 찾아낸 거였어요. 과학 장비보다 동물의 본능이 더 정확했던 거죠. 백두와 호랑이가 마주 보고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크기 차이는 엄청났지만 빛에는 백두가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랑이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작은 개가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드디어 대결이 시작됐어요. 호랑이가 먼저 공격해왔어요. 거대한 발톱으로 백두를 덮쳤죠. 저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백두는 재빠르게 피했어요. 마치 미리 예상한 것처럼 정확히 피했어요. 그리고 즉시 반격했어요. 호랑이의 뒷다리를 물어뜯었죠. 호랑이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백두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물고 있었어요. 그 집념이 정말 대단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백두의 전략이었어요.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움직이면서 호랑이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물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이게 바로 진돗개의 사냥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크기로는 이길 수 없으니 지능과 지구력으로 승부하는 거였어요. 수천 년 동안 터득한 생존 기술이었죠. 정말 놀라운 지혜였어요.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호랑이가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반면 백두는 여전히 기민했어요. 호흡도 거칠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진돗개의 지구력이구나 싶었어요. 작은 체구지만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호랑이보다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백두는 계속 호랑이의 급소를 노렸어요. 목과 다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호랑이의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전략이었어요. 정말 영리한 싸움 방식이었어요. 현대 무기로도 못 잡은 호랑이를 백두는 지혜로 상대하고 있었어요. 폭력이 아닌 기술로 해결하는 거였어요. 한국적인 해결 방식인 것 같았어요. 무력보다는 지혜를 우선시하는 거죠. 호랑이도 점점 백두를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제는 경계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개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서로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백두의 집중력도 놀라웠어요. 30분 넘게 싸우면서도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어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호랑이가 완전히 지친 상태가 됐어요. 백두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어요. 정확히 호랑이의 목 뒤를 노렸죠. 호랑이가 쓰러졌어요. 기절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살아있었어요. 백두는 마지막까지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개가 해낸 일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현대 기술로도 못한 일을 해낸 거였어요. 전통의 힘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새벽이 되자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호랑이가 기절해 있는 걸 보고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백두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의사가 와서 호랑이를 검사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정확히 급소를 물어서 기절시킨 거라고 했죠.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감탄했어요. 경찰서장님도 직접 오셨어요. 백두를 보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하셨죠.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개인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기술은 크기나 힘이 아니라는 거요. 지혜와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의 전통이 왜 소중한지 이해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15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다고요. 그동안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천연기념물이 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 무시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거죠. 전통 속에 숨어있는 지혜를 몰랐던 거예요. 백두를 보면서 한국인의 정신을 생각하게 됐어요. 작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용감한 모습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정말 강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특성인 것 같았어요.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진돗개가 호랑이를 제압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로요. 전 세계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유명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동물행동학 전문가들도 찾아왔어요. 백두의 행동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해했죠.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간단하게 답하셨어요. 진돗개는 원래 그런 개라고요. 주인을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본능이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15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충성심이었던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전통이었어요. 이런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전통을 잃어버린 나라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전통이 현재도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의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었던 거예요.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사건 이후 제 연구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건축 연구가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백두와 할머니에게서 배운 게 너무 많았거든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3개월 체류 예정이었는데 1년으로 연장했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미국 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어요. 교수님들도 제 변화에 놀라워하셨어요. 백두는 이제 전주의 유명인이 됐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차분했어요. 유명해져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할머니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번역 앱의 도움으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70년 동안 한옥에서 사신 경험담은 정말 소중한 자료였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전주시에서 저에게 명예시민증을 주셨어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로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인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SNS에 백두 이야기를 올렸더니 대박이 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보였어요. 미국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거였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됐어요.
대학교에서도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전통 건축과 문화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정식으로 한국학과를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미국 내 한국문화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문화 홍보 대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죠. 제가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백두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어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1,000만 뷰를 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진돗개에 감탄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진돗개 분양 문의도 엄청 늘었다고 해요. 하지만 진돗개는 함부로 키울 수 있는 개가 아니에요. 15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고 키워야 해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분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백두와 할머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을 갖게 됐어요. 크기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과 정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문화 홍보대사가 된 기분이에요.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싶어요. K-팝이나 삼성만이 한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1500년 전통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요. 백두는 여전히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영웅이 됐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에요. 그런 겸손함이 정말 아름다워요. 할머니도 자랑스러워하세요. 백두가 한국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기뻐하시죠. 저를 손자처럼 아껴주세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배울 게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백두와 할머니가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1500년 역사의 산증인이었던 거예요.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유산이었어요. 그런 소중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만난 작은 영웅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눈을 갖게 해준 거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진돗개라는 특별한 개에 대해 알게 해준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백두 같은 진돗개들과 할머니 같은 분들이 지켜온 소중한 전통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진돗개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사랑해주세요.